반갑습니다. 광여 인문학의 한자 속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5가지 기상 중 그 마지막이자 인격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풍경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가장 부드러운 권력이라 부를 수 있는 양이라는 글자입니다. 앞서 살핀 검에 응축된 힘이 밖으로 흘러나와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양을 내가 가질 것을 남에게 비켜주는 단순한 양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자학의 시선으로 이 글자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장엄한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양을 이해하는 열쇠는 오른편에 있는 도울 양자에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참으로 따뜻한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귀한 예복을 입혀주기 위해 옷자락을 매만지고 장식을 달아주는 정성스러운 손길을 뜻합니다. 여기에 말씀언이 더해진 글자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 양이란 말로써 타인에게 인격의 옷을 입혀주고 그를 빛나게 해주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억지로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내가 기꺼이 조연의 자리에 서는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내가 빛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빛나게 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역설의 미학. 그것이 바로 양의 본의입니다. 이 글자 속에 담긴 장엄한 연회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은 손님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그가 돋보이도록 가장 정중한 언어로 그를 맞이합니다. 이때 주인은 비굴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이 꽉 차 있고 스스로의 존엄이 단단하기에 굳이 자리를 탐내지 않아도 그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양은 텅 빈 사람의 포기가 아닙니다. 검으로 에너지를 응축한 가득 찬 사람만이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여유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양은 아집과 아만이 녹아내린 무아의 실천입니다. 유식학으로 본다면 나를 내세우려는 거친 기운이 가라앉고 타인을 나와 다르지 않게 여기는 평등성지가 발현된 상태입니다. 지육선사는 이를 두고 성인은 천하를 사양하고도 부족함이 없으나 범부는 좁쌀 한 톨에도 다툰다고 했습니다. 내 안의 우주가 넓은 수행자는 자리를 양보해도 자존감이 깎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워진 자리로 만인의 존경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더 깊이 파고들면 5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더욱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중앙 부분에는 상자나 그릇 모양의 구와 함께 손우옥은 보석 장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상처를 싸매는 붕대이자 겉옷 속에 감추어진 귀한 옥 장식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내 옷자락으로 가만히 덮어주고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본성의 옥이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보조하는 일. 양은 곧 타인의 자존감을 정성스럽게 수선하고 입혀주는 인격의 수선공이 되는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나라의 학자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이 글자를 해의경위지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윗도리를 풀어헤치고 밭을 가는 것을 양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허례허식이나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땀 흘려 노동하는 실천적이고 헌신적인 태도입니다. 왜 밭을 가는데 옷을 벗었을까요? 오래된 글자인 금문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금문 속 양자는 거친 들판에서 쟁기를 잡은 한 사내의 땀방울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읽어야 할 흑토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쟁기를 든 억센 손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쟁기 끝에서 흙덩이가 좌우로 시원하게 갈라지며 단단했던 땅이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흙을 일구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상태로 만드는 중노동입니다. 격식을 차린 겉옷 위를 입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겉옷이 상징하는 사회적 체면이나 권위를 과감히 벗어던져야만 비로소 타인의 마음밭을 일구는 진정한 조력이 가능해집니다.
청나라의 문자학자 단옥제는 이 쟁기질의 정밀함을 보았고, 현대 문자학의 거장 시라카와 시즈카는 글자 안에 품은 귀한 보석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학설을 모두 아우르면 양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보석 같은 본성을 소중히 간직한 채 권위의 거칠애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타인의 마음밭을 정성껏 일구어주는 하심의 말 언입니다. 양의 진심은 이 양을 품고 있는 자매 글자들을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첫째, 흑토가 더해진 흑양입니다. 이는 쟁기로 땅을 일구고 난 뒤에 부드러워진 흙을 뜻합니다. 우리가 양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때 상대의 거친 마음밭은 비로소 생명력을 품을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둘째, 여자녀가 더해진 어머니 양입니다. 밭을 일구어 곡식을 길러내듯 자식을 위해 자기 옷을 풀어 헤치고 땀 흘리는 어머니의 노고를 상징합니다. 성인의 사양은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나를 희생하여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길러내는 모성적 자비와 닮아 있습니다. 셋째, 벼화가 더해진 벼 이상양입니다. 옷을 벗고 쟁기질을 한 끝에 얻어낸 풍성한 수확을 의미합니다. 양은 손해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도울 때 우리 삶의 현장에는 가장 풍성한 영적 수확이 찾아온다는 인과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 던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양의 말을 건넬 때 일어나는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비옥한 토양이 되고 그 안에서 어머니 양과 같은 자비가 싹트며 마침내 풍성한 지혜의 결실 양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비우는 공부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채우기 위한 성인의 파종입니다. 공자가 온, 량, 공, 검의 단단함을 거쳐 마지막에 양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가장 강력한 자성이기 때문입니다. 맹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위협하는 자에게는 발톱을 세우게 되지만 나에게 예복을 입혀주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귀순하게 됩니다. 이 부드러운 사양의 힘이야말로 공자가 그 어떤 정치적 책략 없이도 천하의 정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인격의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옷을 찢거나 그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자의 본의를 통해 마음의 여백을 넓히는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정성스러운 옷 입히기와 밭갈기의 풍경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넉넉하고 향기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여 인문학이었습니다. 강건하십시오.